오늘 배울 것은 흥미 커브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재미를 시간에 따라서 분배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인데요. 뭐 어떻게 보면 딱딱한데 굉장히 재밌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애할 때 뭐 밀당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밀당을 할 때 어떤 테크닉이랄지,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수인데 수업 시간 한 시간을 어떤 식으로 거기 어디다 농담을 집어넣고 뭐 어디선 좀 지루하게 나오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절할지, 이런 거랑도 관련 있고요. 그것이 한 학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것은 굉장히 일상에서도 이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생각할 것은 재미있는 정도가 시간에 따라서 변화가 왼쪽 것처럼 되는 게 좋으냐, 오른쪽 것처럼 되는 게 좋은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게임 전체를 우리가 플레이어 관점에서 한번 쳐다보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좋은 예는 이제 롤러코스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롤러코스터가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처음에 기대를 갖게 합니다. 롤러코스터 와 사람들 하는 거 보고선 기대를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초반에 갑자기 뭐 변합니다. 조금. 그래서 그것을 어텐션, 주의를 끄는 단계이고, 그걸 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조금 이제 여유를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점 올라가다가 가장 어, 클라이막스에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날 때 어떤 아쉬움을 갖고 끝난다. 뭐 이런 것들이 인터레스트 커브로서는 가장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속도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지금 오른쪽 그러니까 수평축이 지금 시간에 따라서 이제 진행되는 걸 얘기하고, 지금 수직축은 챌린지. 챌린지라는 게 이제 도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여기서는 재미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재미없는 예를 먼저 얘기하면, 이런 경우 처음엔 챌린지가 적다가 갈수록 너무나 기하급수적으로 어려워지는 그런 게임들. 그러니까 이게 소셜 게임들 중에 이제 그런 게 많은데, 초반에는 몇 사람 접속 안 했다 많은 사람이 접속하면 할수록 이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어 그냥 완만하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가서 어려운 게 좀 적어지는 그런 게임. 그런 게임은 너무나 지루해서 이제 떠날 가능성이 없는 있죠. 그러니까 너무나 도전이 없어 갖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게임, 굉장히 초반에 혹독해서 떠나는 그런 게임입니다. 저는 좀 여기에 속하는 것 같아요. 게임 할 때마다 전부 다막 저한테는 너무 혹독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좋은 게임은 뭐 이런 곡선을 그리는 겁니다. 아까 저번 페이지에서도 봤듯이, 그러니까는 에, 초기 학습 곡선에서 상당히 내가 조금만 시작 잘 하기만 하면 조금씩 조금씩 어려워지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웬만큼 실력이 된다면은 굉장히 그냥 게임을 즐기는 그런 휴식 시간이 있으면서, 그 다음에 좀 고요했다가 점점 조금 실력이 올라가서 이제 고요했다가 나중에 끝에 가서 피크를 치는 그런 게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일 잘 돼 있는 게임 중에 하나가 이제 워크래프트가 잘 돼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알기 위해서는 이제 내 게임에서 어떤 모멘트가 뭐냐, 짜릿한 순간이 언제 있는가, 그리고 그 짜릿한 순간을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해야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좀 자세히 단계별로 보면은 우리가 플레이어 경험을 이제 흥미 커브로 그린다면 어떤 모양이 생겼을까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고, 여러분들이 일단 게임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다음에 지금 이 내 게임이 처음에 확 당기는 훅이 있는가 이걸 체크해 봐야지 되고요. 그다음에 흥미가 점점 올라가다가 또 쉬는 주기도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지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거대한 피날레가 있는가, 근데 그 피날레가 굉장히 쇼킹한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해 봐야지 될 테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인터레스트 커브를 떻게 바꿀 수 있는가를 이제 우리가 계획해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플렉탈 구조인가, 이거는 이제 다음 장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플렉탈이라는 말은. 그래서
근데 또 이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여기서 이제 나라는 얘기는 디자이너를 얘기합니다. 게임 디자이너가 생각하는 인터레스트 커브하고 플레이어가 생각하는 인터레스트 커브가 일치할 것이냐,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런 걸 이제 알기 위해서는 플레이 테스트를 해보는 사람을 이제 두어서 그 사람들이 인터레스트 커브를 그린 것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플렉탈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들어보실지 모르지만 패턴 속에 또 다시 패턴이 있는가, 똑같은 패턴이 있는가 하는 건데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왼쪽 위에 있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그 패턴을 자꾸 반복해서 만들어내면 오른쪽 밑에 있는 그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플렉탈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패턴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대중가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트로가 잔잔하게 시작하고 가사가 있다가 또 코러스 있고 가사 있고 코러스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있고 클라이맥스로 올라갔다가 끝난다, 뭐 이런 어떤 대중가요의 패턴이 있습니다. 근데 그 패턴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패턴이 되는가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프랙탈 구조에서는 전체 게임도 아까 얘기한 그런 패턴, 처음에 훅이 있고 뭐 나중에 클라이맥스가 있고 이런 패턴이지만, 각각의 레벨을 쪼개 봤을 때도 그런 패턴이고, 그 다음에 그 한 레벨에서 각각의 도전에서도 그런 패턴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조그만 패턴. 그러니까 지금 연애로 얘기하면 하루 데이트를 할 때도 어떤 밀당이 있는 그런 어떤 패턴을 구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100일 전체에서도 뭐 첫 번째 30일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후반전 30일은 이렇게 하고 하는 어떤 패턴이 있고, 진짜로 연애로 몇 년을 하고 이제 결혼까지 골인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첫 해가 어떻고 둘째 어떻고 셋째 했을 때도 그것들이 어떤 패턴을 가지게 하는 것이 뭐 연애 잘하는 사람의 기술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프랙탈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지만, 그 패턴이 단일 어떤 조그맣게 잘랐을 때도 같은 패턴이 유지되는 것, 그런 걸 우리가 프랙탈이라고 하고, 게임에서도 그런 프랙탈 형태로 우리가 인터레스트 커브를 그리도록 만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롤러코스터를 탔을 때 우리가 얼마나 짜릿한 기분을 느끼냐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커브를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죠, 그죠?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흥미를 측정하는 어떤 도구는 없습니다. 온도는 우리가 체온계로 측정할 수 있지만, 그래서 그런 퍼노메타, 흥미를, 그러니까 기쁨의 정도를 측정하는 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상대적인 차이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게임보단 이 게임이 재밌다라든지, 아니면 요 순간보단 요 순간이 재밌다든지, 그런 상대적인 차이는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의 흥미도를 나타내는 팩터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원래 재밌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엔트로피라는 개념이 필요한데요. 엔트로피는 뭐냐면 확률이 낮은 거일수록 엔트로피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개가 사람을 물었다 하는 거하고 사람이 개를 물었다는 거일 때, 더 흥미로운 거는 사람이 개를 무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잘 안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원래 재미있는 그런 요소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술성이 좋아서 이제 흥미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그래픽이 좋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음악이 좋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예술성과 관련 있는 어떤 흥미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감정이입이 얼마나 잘 되는가 하는 것이 문제인데, 감정이입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처음에 공감. 자, 공감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오른쪽의 그림처럼 내가 복권 당첨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감정이입되는 정도에 따라서 기쁨의 정도가 다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가장
좋죠,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친구들이 좋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흥미가 없겠죠. 그래서 감정이입이 되는 정도는 그런 친밀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게임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친밀도를 높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상력을 불러일으켜야 되는데, 여기서는 약간의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반지의 제왕의 어떤 마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줬다가 갑자기 우주로 간다든가 뭐 이러면은 상상력이 연결이 안 돼갖고 흥미가 없어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인터랙션, 내가 개입을 했을 때 그것이 달라지는가 마는가, 이런 것들이 흥미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팩터는 세 가지요. 그러니까 원래 재미있는 것, 아니면 예술성, 그다음에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정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게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자, 금방 우리가 세 가지 팩터를, 흥미를 느끼게 하는 세 가지 팩터를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흥미도, 이거 1번에 해당하는, 첫 번째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내가 하는 거에 관심을 끄는 게 있느냐, 또 뭐 그동안 못했던 거, 지금 이렇게 걔가 사람한테 물리고 사람이 걔를 무는 그런 것들이 내한테 있는가, 그리고 또 기본적인 본능을 자극하는 게 있는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기본적인 것보다 이제 고급적인 고급 본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존경받는다든지 이런 건 고급 본능에 해당합니다. 기본적인 본능은 예를 들어서 뭐 섹스랑 관계된다든지 뭐 이런 것,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본능이랑 관계된다면요. 그리고 이제 어떤 변화가 또 잘 있어갖고, 예를 들어서 반전이라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까 그 팩터 중에 첫 번째 팩터인 inherent interest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두 번째 팩터는 이제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니까 예술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미술일 수도 있고 음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게임에서 어떤 것 가지고 우리가 나는 아름답게 꾸밀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지 되고요. 근데 그 자체는 아름답지 않지만 다른 것과 조화로서 우리가 아름다운 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빈민가의 어떤 소년들이 나오는 게임이라고 해도 그 친구들 간의 우정, 그래서 그 배경 자체는 아름답지 않지만 거기서 나타나는 그런 우정이라든지 이런 걸로서 우리가 아름다움을 나타내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디자인하는 게임의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아름답다는 것은 무엇인지, 아름답다는 것은 전체적인 조화가 있어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게임에서 아름답다고 해서 저쪽 게임에서 그것이 꼭 아름다운 건 아니거든요. 자, 게임을 재밌게 하는 세 번째 요소는 감정이입입니다. 그래서 감정이입에서는 자기와의 연관성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과거에 있는 어떤 경험 때문에 상상력이 자극되는 게 있는가, 이거는 이제 상당히 개인적인 영역인 거죠. 그리고 또 캐릭터랑 아니면 장소라든지 캐릭터랑 관련되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좋아하는 장소라든지 어떤 사람이 좋아하는 캐릭터와 관계되는 그런 감정이입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행동이랑 관련되는 어, 감정이입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스포츠를 좋아하면은 예를 들어서 축구할 때 멋있게 차는 것, 그런 것들이 감정이입이 잘 되는 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의 어떤 공통적인 것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나는 이 대상을 위해서 게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대상의 어떤 경험을 중요시하는가가 차별이 될 것입니다. 그 세 가지 팩터들을 얘기했는데, 그 세 가지 팩터가 어떻게 조합되는가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콘텐츠에 따라 다 다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길에서 이렇게 마술 같은 거 하는 사람, 저글링 하는 사람에서는 이거는 그 세 가지 중에서 인헤런트 인트레스트에 가장 방점이 찍히는 그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글링이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걸 저 사람이 잘하는구나. 그래갖고 이제 흥미가 높아지는 그런 거고, 만약에 이제 바이올린 연주하는 연주장에 가서 느끼는 거는 우리는 뭐 다른 거보다는 예술성이 가장 크게 느껴지겠죠. 근데 이제 바이올린 연주가 무슨 전 프로 연주가가 아니고 아이가 하는데 굉장히 그 아이가 그래서 장애 아이인데 잘한다 이러면 그거 거기에서는 어쩌면 프로젝션이 가장 중요한 어떤 흥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통 비디오 게임인 경우에는 프로젝션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을 이입할 수 있게 되고 또 자기가 인터랙션을 했을 때 거기에서 바로바로 반응이 나타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게임은 이제 게임을 하면서 시간이 진행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합쳐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간에 따라서 이번에는 프로젝션을 세게 할 건지 뭐 포이트리를 세게 할 건지 아니면 기본적인 그런 인헤런트 인터레스트를 세게 할 건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화를 이루면서 게임을 재밌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것은 우리가 게임의 흥미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